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뉴학원에서 이제 강사로 일하고 있는 홍서연 강사라고 하고요. 저는 S반과 4반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의도고와 여의도여고, 저희 자료를 지금 구분해서 나눴는데 여의도고랑 여의도여고는 여라고 써놨거든요. 잘 받으셨죠? 그래서 여의도고, 여의도여고, 영어 내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학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저희 대표 원장은 올리비아리 원장님이시고요. 저희가 리뉴학원이 2010년에 개원을 했어요. 2010년에 개원을 한 이래로 지금 현재 목동권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를 석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권에는 거의 리뉴어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꾸준히 있다. 그렇게 이제 결과로 저희가 증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어머님들 지금 내신 이야기, 내신 패러다임이 지금 너무 바뀌어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다 아시듯이 지금 현재 9등급제, 원래 9등급제였는데 지금 개편돼서 5등급제로 바뀌는 걸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여의도, 특히 여의도 여고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인원이 140명? 요 남짓이라서 1등급 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개편 5등급제가 되면서 10%, 그럼 여의도고 같은 경우에는 약 200명 남짓, 210몇 명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21명 정도가 1등급을 딸 수 있고요. 여의도 여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어요. 140명 남짓이라서 14명 정도가 그래도 1등급을 딸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행간에서는 이렇게 5등급으로 이렇게 느슨해져서 그럼 내신은 별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자, 이런 또 기사가 떴습니다. 2028년도 대학 입시, 지금 예비고 1학년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서울대가 입시 요강을 발표했는데 수능을 올인해서 서울대가 더 어렵다, 내신 영향력이 확대된다, 이런 게 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교과 비중이 20%에서 40%로 올라간다. 서울대 갔다 이렇게 이제 반영한다고 발표를 하면 당연히 아래 학교들은 따라가는 게 순리죠. 그래서 모든 상위권 대학이 이제 서울대, 서울대 아래 연고대 그리고 다른 상위권 대학들 이런 학교들이 반영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신도 역시나 같이 공부를 해줄 때 나는 정시판이다 그냥 버려버리고 정시만 할래, 이건 안 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보는 학생들이 더 잘할 거예요. 내신이라는 공부와 수능이라는 공부가 완전히 무자르듯이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는 거, 서로 유기적으로 이거 공부하면 저것도 도움이 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학생들은 잘 챙겨야 되는 의미하죠. 그래서 역시나 내신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와중인데 그리고 1학년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3개월이 대학을 결정짓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때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리뉴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레벨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위반 고3 과정까지 선행해서 우리가 특히 외부 지문이 나온 학교들이 있죠. 외부 지문은 아이들이 처음 보는 거 범위 외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 내신 기출 문제, 저희가 이제 2010년부터 쭉 계속 굉장히 많은 학교들을 해오고 있고,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 이제 자료들이 아주 양질의 자료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직접 풀려보는 거예요. 풀리게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내신 기출 문제로 문법, 어휘 그리고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클리닉 테스트,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소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복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당연히 통과를 못하면 재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 서술형 문제, 그리고 문법 특강까지. 이제 이거는 또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의도여고랑 여의도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좀 거리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왜 그러면은 영어 내신 여기서 해야 되는가, 정규와 영어 내신은 왜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리뉴학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퀄리티가 검증돼 있죠.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교 정규권을 석권하고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제 강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의도고, 여의도여고 맞춤 수업.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학교를 맡게 되는데 제가 맡게 됐을 때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요. 그냥 문제를 시중에 있는 거를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정말 파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고와 여의도고의 경향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학교만의 내신 수업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뉴학원은 다 여자 선생님이에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또 아무래도 좀 여자분들이 꼼꼼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세심하게 관리가 들어간다. 좀 엄마처럼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 대비 정규 수업. 이제 이거 레벨별로 다르게 되는데 이제 높은 레벨일수록 정말 완전히 고난도의 3점 모의고사만 모아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특강. 이거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적중 자체 교재 및 동형 모의고사라는 게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과 같은 유형의 모의고사를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연습을 시켜서 내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적중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 7번이 이제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이 부분은 문법도 독해도 같이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내신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막 외워버려요. 그게 이제 중학교 때 하던 방식이죠. 근데 중학교 때는 그저 범위도 적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냥 본문 암기, 그냥 통으로 암기 시켜버리면 거의 다 점수가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절대로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독해 같은 경우에도 논리적인 흐름을, 플로우를 읽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해서 그러면 변형 문제 대비가 되겠죠.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이거는 내신 때뿐만이 아니고 정규반에서도 정규반 독해에서 논리적인 흐름을 굉장히 강조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문법의 용어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법의 문장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암기를 시켜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 맞는 것 같아. 이게 바로 감이죠. 그 유명한. 감대로 그렇게 풀면은 일단은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문장 하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내신은 더 꼼꼼하게 하겠죠.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개, 독해도 문법도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정규도, 그 다음에 내신도 클리닉을 통해서 학습 점검을 반드시 시킵니다. 아이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지, 역시 클리닉을 통과를 못하면 제시를 거듭해서 끝까지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관리. 그 여의도고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조금 이렇게 세심함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 놓치고 막 기한 놓치고. 근데 지필평가랑 수행평가가 같이 들어가요. 지필평가가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선생님이 조금 관리를 잔소리하면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못 쓴 거를 토대로 저희가 첨삭을 봐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는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이제 왜 리뉴얼건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레벨별 정규 수업인데요. 이제 여기 맨 끝에는 모고 수업반은 토요일날 모의고사 수업을 집중적으로, 모의고사를 토요일날 진짜 실전처럼 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숙제를 뭐 하고 뭐 이러지만 실전처럼 풀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전처럼 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복습시키고 이렇게 보내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토요일날 1, 2, 3학년 반이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규반인데요. 저희 레벨이에요. 레벨이 이제 조금 조정도 가능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가장 상위반 1레벨이 S 플러스반. S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S 플러스반이고 그 다음에 S반, 그 밑에가 2A반, 2.5A반, 그 다음에 3A, 4A, 4B. 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저는 여기서 S반과 그 다음에 4A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A반 같은 경우는 기본이 고1 모고, 그 다음에 S 플러스와 S는 고3 모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고3 모고보다 더 어려운 걸 합니다. 고3 모고에서도 3점짜리 문항만 골라서 하고요. 이미 이제 S반과 S 플러스반에 올라갔으면 아이들이 고3 모고 정도는 쉬워해요. 그래서 3점만 골라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가 기본 모의고사 좀 어렵거든요. 사설 모의고사에서 아주 고난도 레벨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논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흐름과 논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국어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수능을 봤지만. 그래서 그 문장과 문장 사이가 어떻게 어떤 논리적인 관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항상 얘기를 해주면서 그냥 해석만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래서 그 문장과 문장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런 결론이 도출됐는가 자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영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패러프레이징이죠. 그래서 그 패러프레이징도 아이들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해요. 안 그래도 어려운 모의고사 하는데 이게 말이 바뀌어져 있으면 이 얘기가 곧 이 얘기란 걸 몰라요.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이면 저 정말 이제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알죠. 아이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그 패러프레이징 자 이거야 라고 선생님이 알려준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도 복습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생님이 알려준 부분에 똑같이 한번 니네가 논리적 흐름을 같이 이렇게 훑어가는 연습을 복습을 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은 진짜 그릴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그릴기라는 게 영어 해석만 해서 진짜 뜻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해석 플러스 당연히 해석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 진짜 뜻을 아는 진짜 그릴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레벨별 수업 시간으로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제 월화는 보통 유형 독해, 유형별로 이렇게 주제 아니면 빈칸. 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주제보다는 빈칸이나 순서, 삽입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문법이라는 건 이제 기본 영문법, 기본 영문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번은 이제 서술형이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영문법 위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서술형이라고 썼냐면 영문법이 주관식으로 우리는 이제 주관식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보다는 그래서 영문법 위주의 서술형 시험과 단어 시험 관리를 보고 있는데요. 단어도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변형이 계속 일어나니까. 자, 그 다음에 고난도 수능 모의고사.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를 전체를 풀 수 있도록 여기 유형별로 했다면 모의고사 전체를 풀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실전어법은 자 여기서 배운 영문법은 이제 과별로 나눠져 있죠. 실전어법. 근데 고등학교 막상 가면 아이들이 아마 되게 놀라는 게 범위가 없어요. 네, 어법에 범위가 없어요. 그냥 다 해요,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전 모든 게 통합돼서 섞여서 나왔을 때 너네가 얼마나 문제를 잘 푸는가. 자, 그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어법과 영문법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진짜 서술형. 진짜로 서술을 영작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서술형 그리고 역시 단어 시험 관리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 특강 거의 다 지나갔죠. 이제 2월에 거의 이제 끝물인데 저희 이제 학원에서 예비고 올라간 학생들의 특권과 같은 수업이라고 있어요. 저희 학원의 트레이드,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관여하고 계시고요. 교재도 다 제작을 하셔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역시나 이렇게 심화돼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레벨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법 특강은 문법에 대해서만 한 달 동안에 주요 8단원이 있죠.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요 8단원을 한 달 동안에 딱 돌려줘요. 그때 당연히 이론만 하는 게 아니고 이론 플러스 고난도 기출문제 레벨별로 기출문제 풀이를 해줘요. 기본반은 고등 스타일 문제, 고등 선행반 기출문제 풀이, 이제 고등 심화반은 고난도 기출문제 풀이. 자,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로는 이렇게 방학 때까지 문법을 3번 정도 돌리고 가면 이게 정말 이제 고등학교를 버틸 수 있는 무기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이제 와중이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고등 영어를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론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성이 있어야 되죠. 차분히 앉아서 이게 시험을 조금 못 봤다 그래서 흔들리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근성 이렇게 끝까지 가져가는 그 근성이 필요하고요. 정확도 되게 꼼꼼해야 돼요. 특히 내신은 진짜 꼼꼼해야 돼요. 실수 하나에 막 등급이 달려버리죠. 자, 그래서 어휘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규반에서 계속 이제 내신 외에 정규반에서 계속 시키는 부분이죠. 자,
자, 어휘를 암기시킬 때도 그냥 막 때려서 막 양만만이 이거 안 됩니다. 확실하게. 자, 결국은 어휘가 문장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문장에 들어가는 위치를 잡아주는 게 품사죠. 그래서 품사별로 다 암기시킵니다. 품사를 모르면 결국은 나중에가 이 기본기가 흐트러지게 돼요. 그래서 품사별로 빈출어휘, 혼동어휘, 규칙적으로 200개 이상 매일 반복하기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레벨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등 스타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감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자, 우리는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말로 리즈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문법을 이제 문제를 풀고 이게 왜 맞아, 왜 틀려를 내가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계속 가르쳐주고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안 푼다 그러면 계속 될 때까지 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감으로 푸는 방식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문법 통합형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설명을 알아듣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이게 생각이 구체화돼서 이렇게 내가 알아듣으려면 용어를 알아야죠. 그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법 용어를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본인들이 흡수해서 본인들도 그거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문법 용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결국은 이 문법이 뭐인지를 설명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문법을 어휘도 많이 외우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문법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구문 독해를 해서 정확한 해석 능력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품사도 제대로 외우고 제대로 된 리즈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다면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 능력을 키웁니다. 자, 이거 왜 정확히 해야 되냐?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역시 여의도 여고와 여의도고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용일치 불일치에서 문제의 선지는 완전히 다른 문장이에요. 아이들의 범위랑은 전혀 다른 문장이죠. 그러니까 역시나 새로운 것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독해는 토플형. 그러니까 좀 이제 대중의 학원 중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거 시킨다 해서 토플형을 하고 있는 학원도 있지만 필요 없어요. 지금은 수능형으로 해야죠. 수능을 보는 아이들인데 수능형의 방식이 맞춰야 되고 그리고 수능형 문제들도 충분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형으로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외국인들한테 그것도 명문대 다니는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수능 풀게 해보면 막 틀리잖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했으면 당연히 잘 풀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기고사를 통해서 저희 이제 학원에서 정규 때는 내신 때 말고 정규 때는 정기고사라는 걸 봐요. 한 달에 한 번 봅니다. 그래서 수능형과 내신형으로 번갈아 가면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취도를 평가하고 타학생과 성적이 비교가 돼서 자, 아이들이 조금 느슨해질 때 다시 한번 빵 때려주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저예요. 자, 저고요. 자, 제가 이제 양정고와 그다음 여의도고, 여의도 여고 이렇게 세 가지 학교를 맡고 있고요. 자, 먼저 여의도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의도고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목동권의 학교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교과서 2개가와 학교에서 핸드아웃을 그래머 포인트라고 줘요. 핸드아웃을 주고 그 부분의 반영 비율이 25%에서 40% 좀 변동이 있었어요. 이거 작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선별 지문,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당일 모의고사도 조금 들어갈 때도 있었고 전에 보통 이제 과거에 모의고사들을 선별해서 좀 어려운 지문 좀 그런 걸로 골라가지고 17개에서 20개 압도적으로 좀 많죠. 당연히 모의고사가 많이 들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점을 분석해보면 객관식도 작년에 변동이 좀 있었어요. 25문제에서 27문제 객관식은 70점 그리고 주관식은 5에서 6문항으로 30점 주관식에서 이제 그 서답형이라고 하죠. 그 서답형에서 아이들의 그 등급이 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이게 30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의도고 영어 내신 출제 경향 보시면 객관식 같은 경우에 객관식 먼저 말씀드리면 모의고사 유형의 객관식 문제가 뭐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1년 내내. 객관식 수능식 유형이라고 하죠. 내용일치, 주제, 유지, 삽입, 어법, 지칭어, 추론, 어휘, 무관한 문장 거의 다 수능 유형인데 살짝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수능이랑 똑같이 말고 변형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결과적으로는 비슷한데 약간 틀을 조금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 다 거의 들어간다. 그래서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자료를 거기 실어 놓은 거에도 있을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수능 유형이죠. 빈칸에 들어갈 말. 자,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휘 변형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선지는 이제 새로운 게 전혀 절대로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는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흐름을 읽어야 된다, 논리적인 흐름을 그냥 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럴 때 필요한 거죠. 흐름을 알고 그 논리적인 구성을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바꿔도 제대로 된 답을 고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뭐 흐름 관계없는 문장 수능식이죠. 이렇게 나오고 주제 문장.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원래는 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다른 유형으로 바꾸는 거죠. 원래는 뭐 순서 문제였어. 근데 주제로 바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는 거죠. 그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 이런 것들은 수능식으로 부르가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수능식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서답형에서 여의도고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그니처 문제는 요약문 완성이에요. 요약문 완성.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요약문을 내가 단어를 좀 집어넣어서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이게 시그니처 문제. 항상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어법을 보통 활용하는 서술형이 나온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아닌 경우도 있었거든요. 핵심어법이라고 이제 프린트를 줘서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시켜놓고 이제 완전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허를 때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영자, 조건을 줘요. 특히 남학생들 덜렁거리는 경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조건을 안 지키면 0.8이 된다라고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건을 지켜서 연습을 시켜야 되겠고요. 변형영자,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오죠. 조언은 이걸로 반드시 시작하고 하나의 문장으로 쓰고 영어로 써야 되고, 조언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0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줍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조언영자, 새롭게 나타난 유형이에요. 작년에 조언영자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자,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그래서 찾아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은 공부가 충분히 됐으면 잘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약 문제. 자, 이렇게 요약을 할 때 여기다가 찾아서 쓴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찾아서 쓸 수도 있고요. 본문에 없는 걸 쓸 수도 있다. 여기서는 지금 본문에 있는 게 나왔고요. 자, 이것도 요약 문제죠. 조건이 팩트까지 다 지켜줘야 돼. 한 번만 사용하되 변형 없이. 자, 변형 없이 하면 진짜로 없어야 되고요. 변형 가능하면 변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단어를 또 한 개 추가해서 내용을 완성하되 필요하면 단어의 형태를 또 바꿀 것. 또 이런 게 있죠. 단어 형태를 바꿀 수도 있다. 그 외에 단어 추가는 없다. 논리에 유의해 작성하라. 이런 게 지금 조금,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영작을 전체 문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 문장을. 그래서 기본 실력이 지금 탄탄하게 쌓아야 하는 기본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서술형 조건 영작이죠. 자, 보기에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죠? 이런 정도의 단어를 주고 이 표현을 한 번만 사용하고 변형 없이 있는 그대로 쓸 거. 그리고 본문에 있는 단어를 2개 추가해서 이제 문장을 만든다. 그런 경우가 있고, 자, 이게 이제 작년에 정말로 논란이 많았던 문제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너무 작아서 제가 다 싣지는 못했고 그 자료에는 다 실었을 거예요. 근데 앞에 다른 이제 원래 아이들이 배웠던 시험범위에 문제가 있었고요. 지문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자, 이거 외부 주문이 나온 거예요. 외부 주문이 나온다고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근데 외부 주문을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읽어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서 앞에 있는 그 글, 우리가 이제 시험범위에 들어갔던 그 글의 내용과 다른 부분을 하나를 찾아라. 그래서 그 부분을 조건에 맞춰 전체 연장을 해라. 아무것도 안 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맞추면 그러면 당연히 1등급 예약이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힘들어했던 문제고 전체 영작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선생님이 좀 역대급으로 어렵게 낼 거야 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뭐 이 정도일 거라고 아이들이 다 예상을 못 했는데 이렇게까지 냈다. 그래서 그 논란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전체 문장을 영작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독해랑 통합이 돼 있잖아요. 그죠? 독해랑 통합이 돼서 논리적인 부분까지 내가 생각을 해서 영작을 해야 된다. 그냥 영작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방식으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 평이한 거 보여드렸는데 아까 하나 빼고는 자, 고난이도 문제가
점점 작년에 조금 많이 등장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자각을 하셨는지. 근데 여의도구가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스타일이 딱 정립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공립이기 때문에 좀 이제 선생님들도 또 이제 어떻게 이동될지 모르고, 그리고 올해도 아직 선생님이 어떻게 될 건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분석을 할 때는 선생님의 성향까지도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작년에 고난이도 문제가 조금 많이 등장을 했는데 업법에 복수 정답이 등장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복수 정답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어려워하죠. 하지만 리뉴에서 저는 아이들을 모두 고르셔를 언제나 시킵니다. 이건 저희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깔아서 다 골라라. 줄 안 치고 다 골라라. 이거 무조건 시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정도 복수 정답은 이제 바로바로 풀 수 있게 준비를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내용일치, 불일치까지도 이거는 리딩이죠. 어법이 아니고 리딩. 독해 문제에서 복수 정답이 많아졌어요. 자, 그다음에 서술형에서 아까 얘기한 거 외부 지문이 도입이 돼서 외부 지문이 도입되면 진짜 아이들이 너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소위 아이들의 말대로 하면 기존 지문과의 차이점 아까 그 문제였죠.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평소에 우리가 정규 시간에 쌓아놓은 영작 실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신 때 반짝 안 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 암기로 해결 불가. 아까 설명한 대로 문법 하나하나도 이해를 해야 되고 논리도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좀 고난이도 문제를 골라봤는데요. 자, 이렇게 2개 고르면 그래도 줄은 하나씩 거져 있죠, 그죠? 2개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 그리고 이것도 2개 고르면.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까지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이거 선생님들 다 아세요. 모두 고르시고 다른 학교 많이 한다라는 거.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더 낼 수 있어요. 더 어렵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더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튼튼하게 확신을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도록. 자, 이것도 2개 고르면 이렇게 나왔죠? 배점도 3점. 자, 그리고 내용일치 문제인데 역시 2개. 내용일치 문제인데 복수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소심하긴 하지만 작년에 선생님들이 소심하게 좀 고난이도 문제를 시도를 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조건 영자. 아까 전에 실었던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윗글이 또 하나 있고요. 여기 다 안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만 실었고, 윗글과 보기를 모두 참조해서 독해 밑줄 친 부분을 뒷받침하는 예시, 이해를 확실히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선지는 역시나 처음 보는 선지겠죠. 독해 능력 중요해요. 해석 능력 중요하고. 작년에 새로 나온 이제 유형이 원래 영역풀이가 안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영역풀이까지 또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뭔가 확실하게 계속 뭐 몇 년, 10년에 걸쳐서 뭐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뭔가 진화되고 새로운 게 추가되고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걸 할 때. 그거를 준비시켜주는 게 이제 학원 강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나왔다. 영역풀이가 새롭게 등장을 했다. 자, 이 부분은 지문의 길이 보이시나요? 상당히 길죠?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를 보통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엄청 길잖아. 하나로 묶어놓으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지문을 어차피 이제 들어가니까 그 지문을 활용해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를 영문으로 낸다. 그래서 이렇게 실어봤고요. 그래서 지문이 길어서 아이들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학기 이제 중간고사부터 쫙 요약을 해드릴게요. 핵심. 자, 1학기 중간고사는 특징이 서술형에서 이거는 아주 큰 변화는 없었어요. 핵심 문법, 선생님이 주신 그래머 포인트의 핵심 문법을 반영한 출제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잘. 교과서에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 집중 출제. 왜냐면 교과서 아까 지문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긴 지문으로 해라 너네. 모의고사 너무 짧다. 자, 그 얘기죠. 그리고 변형 빅한 문제가 나왔다. 자, 객관식보다는 서술형에서 변별력을 줬다. 이거는 뭐 항상 그렇죠. 그리고 요약문 완성, 서술형에서 조언영자, 이렇게 조언해봐라 하는 조언영자. 거기다가 이제 단어를 비활용하는 경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내가 이것만 활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안심이 되지만 이제 다른 거를 추가해야 돼. 내가 이러면 확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왔다 갔다 이제 조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도 무난했던 중간고사였습니다. 자, 1학기 기말고사는요. 교과서와 모의고사 출제 비중이 변화가 됐습니다.
살짝 이제 교과서가 더 올라갔어요. 원래 교과서가 20몇 %였는데 30몇 %로 올라갔어요. 서술형에서 이제 외부 지문이 등장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시험이 1학기 기말고사였어요. 외부 지문의 등장을 서술형으로 했다. 기존 지문과의 차이를 영어로 설명해서 설명하는 문제. 상당한 융통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의도고에서는 되게 융통성 있는 문제풀이를 잘하는 학생들을 원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 전체 문장 작성하는 문제들이 있다. 역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일부가 아니고 전체. 그리고 교과서 핵심 문법에서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 포인트 다 주고 거기서 출제를 안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객관식에 아까 얘기했던 어법이던 내용을 치던 복수 정답이 확 많아졌어요. 기말고사 때. 이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작년에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왔다 갔다 막 하셔가지고. 그리고 중간고사 핵심 문법 영상. 왜냐면 그 전에가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점수가 엄청 내려간 거죠.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도 사실 이제 사람이니까 난이도를 실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딱 정해지지 않고 그때 그리고 또 아이들의 입결에 따라서 또 그때 아이들은 또 엄청 잘할 수도 있고 또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조정이 들어가서 난이도가 이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렵게 공부를 합니다. 어렵게 하면 돼요. 그리고 총 문항수가 늘어났어요. 총 문항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압박감이 들죠. 문항수가 많아지니까.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하나를 틀렸을 때 실수 하나 하면은 너무 많이 틀린 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저는 문항수가 조금 늘어나서 낫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핵심 문법 영작이 또 다시 여기서 또 등장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복수 정답 문제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어렵게 나왔으면 나왔지 없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 아까 영역풀이가 이때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여의도고에서는 새로운 문제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은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의 출제 유형을 다 꿰고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고사에서는 주어진 글에 대해 설명에 해당하는 글을 또 추가해서 다른 내용을 찾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외부 지문이죠. 신유형을 계속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이때 서술형이 2학기 기말고사 서술형이 굉장히 긴, 거의 단어가 30개 정도 되는 문장을 통으로 영작해라. 근데 그게 그냥 영작이 아니고 요지를, 니네가 요지를 찾아서 영작을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독해와 통합형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술형으로 변별력을 주고 있고, 이제 작년 한 해를 쭉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면서 난이도를 약간은 소심하지만 올리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의 경쟁력이, 아이들이 좀 잘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의도고 핵심 플로어였고, 여기 마침 이제 여의도 여고 학부모님 안 계시죠? 그래서 여의도 여고 계세요? 아, 계셨구나. 여의도 여고. 자, 그러면 여의도 여고를 할 텐데요. 여의도 여고 들어주시면 너무 좋아요. 여의도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여의도 여고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왜냐면 상당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서 와, 이렇게까지 나와? 라는 것을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의도고는 아예 교과서를 빼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교과서 따위면 안 합니다. 막 이런 방식으로 교과서를 빼버리고 작년 내내 모의고사에서 100%를 출제했습니다. 자, 모의고사에서 100% 그 모의고사만 한 건 아니고요. 비모의고사, 원문이죠.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지문 이상의 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서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에 들어가면 또 원서를 발췌하는 거지만 모의고사 지문들은 그 교과 과정에 맞게 편집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원문을 실었기 때문에 내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강사의 역량도 더 중요해지고요. 번역, 오역이 절대 없어야 되고요. 학원에서 번역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 개수는 35개 정도. 그렇게 많은 개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교과서가 아니고 모의고사나 그 외부 지문에 해당하는 원서가 들어간다는 게 조금 부담 포인트고요. 100점 분석은 객관식 20문항 75점, 주관식 6문항 26문항으로 아까 여의도고랑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 틀리면 큰일 나요. 하나 틀리면 다른 학교에서 2개 틀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실수로 너무 잘한 나인데 꼼꼼하지 못해서 하나 날라갔다 그러면 타격이 너무 큰 학교예요. 거기다가 학생들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타격이 좀 큽니다. 자,
객관식부터 좀 세요. 객관식의 고난이도 문제가 아주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방식은 모의고사 방식이에요. 문장 삽입, 어법, 빈칸 추론, 순서 배열, 어휘, 주제, 내용의 함축이 뭐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법부터가 그냥 모두 고르시면 해요. 모두 골라라. 그 다음에 원문을 변형한 어법, 어휘, 빈칸 추론 당연히 변형이 들어가고 여의도고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어휘는 변형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풀이. 영역풀이도 쉽지 않은 방식으로 출제가 됐다는 걸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영문으로 길게 서술된 객관식 선지. 이거는 뭐 각 학교 여의도고도 마찬가지지만 외부 지문을 읽어야 하는 효과가 있는 상당히 길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세죠. 어법당 틀린 부분 있는 문장을 모두 고르시는데 줄이 거의 한 문장에 다 거져 있죠. 그래서 그냥 다 봐라, 다 봐서 찾아내라.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모두 고르시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아까는 줄이라도 있었죠, 그죠? 이번에는 줄도 없죠. 줄이라도 쳐주시지, 이제 줄도 없이 그냥 다 골라. 이런 말이죠. 아주 철저하게 복습이 돼야 되고, 이 와중에 또 변형이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요. 변형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방식 여의도고라고 못 낼 거야. 선생님이 몰라서 안 낼 거야. 아니죠. 다 알고 계세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해야 돼요. 자, 이것도 낱말인데 낱말의 개수를 고르라고. 낱말의 개수를 고르죠. 상당히 어렵게 나왔죠? 자, 영역풀이 단어 중 영역풀이 문제야. 근데 사용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줄이 하나도 없죠. 줄이 하나도 없어서 다 꼼꼼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객관식부터 극상으로 나왔죠. 자, 그리고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긴 이제 영어로 된 선지를 읽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옳은 것의 개수 고르기. 결국은 이것도 일치불일치 문제예요. 골자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여의도 여고 선생님들은 계속 변형을 줘요. 뭔가 아이들이 새로운 거야 라고 느끼게, 그래서 좀 부담을 느끼게 이렇게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수. 여의도고 학부형님들도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서술형. 자, 서술형에서는 요약, 빈칸 완성 비슷하죠. 그리고 제목 쓰기, 주제랑 관련 있는 거죠. 질문, 답변, 질의응답, 그리고 영역풀이, 품사를 변형한 단어 쓰기. 그러니까 원래 품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변형한 거. 그래서 제가 아까 품사를 되게 강조했죠. 그리고 지문 내용을 이해하고 어법 기본기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또 정규 시간에 강조한 내용입니다. 내용 이해 기반으로 한 패러프레이징 굉장히 중요하다. 기존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여의도 여고에서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 선생님의 영향으로 상당히 많이 배웠어요. 어려운 방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해 없는 문장 암기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여의도 여고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서술형 보시면 이거는 뭐 요약문이니까 비슷하죠. 자, 여기 보시면 결국은 이것도 요약문인데 뭔가 압도적이잖아요.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또 선생님의 방식으로 또 요약을 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아직 제가 안 보여드렸나? 흐름을 제가 알려준다. 이거는 이렇게 저도 공부를 시켜요. 흐름을 알려준 글을 그냥 해석해주고 뭐 이렇게 분석해주고 마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항상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대비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이런 도표는 사실 아이들이 수능에서는 정말 경시하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얘를 서술형으로 냈다 이거죠. 근데 이런 거 보통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진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이제 허를 찌르는 도표를 가지고 서술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형 변화가 또 있는 전체 문장을 쓰는 서술형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에 대한 설명, 자, 이거를 설명한 나의 글. 그러니까 이것도 요약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데 막 선생님들이 뭔가를 바꿔서 다른 거야라고 느낌을 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를 내고 있어요. 되게 열심히 열일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출제 난이도의 격차가, 그러니까 이 격차는 사실 이제 그 전해부터의 격차. 사실 여의도 여고가 이렇게 시험이 어렵다고 알려진 학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3. 그랬다가 다시 이제 기말고사에는 조금 낮췄어요. 너무 그랬나? 그럼 보통 그게 계속돼야 되는데
다시 상으로 올라가고 마지막은 극상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극상으로. 그래서 이쪽에 이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계속 어렵게 낼 거구나라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작년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의 영향으로 출제 방식이 계속 새로워지고 아마도 이번에도 새로운 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융통성 있는 풀에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 실력을 딱 그 내신만 공부해서 안 된다. 그리고 단순함이 역시 통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조금 더 보여드리면 빈칸에 들어갈 빈칸 문제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내는 학교는 별로 없거든요. 여기도 냈네요. 그리고 대화를 했을 때 밑줄칠 부분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내용 예를 또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 결국은 내용이 일치부를 치지만 이렇게 형태를 바꿨다. 같은 번주에 들어가는 것 지침어 문제인데 역시 지침어 문제도 하나씩 이렇게 수능처럼 쉽게 내지 않죠. 여러 가지 묶어서 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이거를 다 다른 걸 준 거예요. 다른 걸 줘서 적절하지 않은 것 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이것도 일치 불일치 문제를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거 보시고 좀 놀라셨을 텐데 이게 한 문제예요. 여기다 실을 수가 없어서 한 문제예요. 보이시지도 않죠? 한 문제, 그러니까 원서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서를 전체 막 이런 식으로 실어서 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A, B에 대한 설명으로 뭐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지문 자체가 길이가 압도적이라서 사실 이 정도면 거의 특목고에서 나타나는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길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프로 요약해보면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객관식 수능 형식, 근데 수능 형식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내진 않고 더 좀 꽈서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객관식 고난이도 문제가 다수 포진돼 있었다.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이때는 서술형 6문제를 모두 요약하려고 되게 막 오락가락하죠. 다 그냥 골고루 내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인데 요약 관련 문제는 싹 다 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완화가 됐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중간고사에 비해서 서술형 문제는 이제 그때는 요약 관련해 몰빵했다면 여기는 다양하게 제목, 질문, 답변, 영영 단어 쓰기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휘 관련 문제 출제 비용이 높아서 어휘도 아주 탄탄하게 외워둬야 돼요. 어휘가 변형되면 사실은 새로운 지문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는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모두 고르시오 문제를 계속 고수합니다. 플러스 거기다가 계속 새로운 거를 넣어요. 새로운 걸 넣어서 아이들이 당황할 수 있게. 자, 2학기 기말고사에 이제 마지막에 화려하게 극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때는 지문 자체에 원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영어 사이트, 진학 관련 사이트에 들어간 원문 자체를 지문에 포함시켜서 자, 그렇게 포함시켰어요. 교과서 대신이겠죠? 더 어렵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긴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기존 시험 범위 지문과 연계한 외부 지문이 또 등장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래도 시험 범위로 공부를 했지만 이거는 그냥 처음 보는 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하냐? 당연히 정규 시간에 실력을 쌓아야죠. 이거는 찍을 수가 없어요. 신도 아무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계한 외부 지문이 등장했다. 그다음에 계속 바뀌는 출제 스타일. 그다음에 지문 내 어휘 변형, 특히 고난도 어휘로 변형이 됐다는 거. 고난도 어휘를 꾸준히 외워야 된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루어지는 게. 자, 이제 두 학교 다 여의도고와 여의도 여고의 내신 영어 1등급 전략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자료를 살짝 실었는데 제가 이제 영업 비밀이라서 다 실을 수는 없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먼저 저는 교재를 자체 제작. 아까 전에 이제 여의도고, 여의도 여고만의 방식을 고수한다 그랬죠? 그 부분을 열심히 파서 물론 다른 학교도 보면서 참고가 될 수도 있겠죠. 새로운 시도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학교만의 스타일로 자체 제작 교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클리닉 역시 맞춤형 클리닉을 만들고요. 아까 전에 이제 그 흐름 중요하다라고 한 거 이런 방식으로 다 정리를 시켜요. 지문 하나를 그냥 통으로 그냥 해버리고 저 공부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플로우를 주면서 이렇게 이해해서 이런 흐름이야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둘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체 제작 표제로 한다는 거. 그리고 자체 제작, 뭐 최종 정리 자료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 당연히 필기를 시켜요. 근데 저도 깔끔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서 나중에 선생님 학교 필기가 또 들어오죠. 저한테 차차 이제 들어오죠. 그럼 학교 필기랑 결합을 시켜요. 그럼 이제 진짜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시험 거의 시작하기 일주일 뭐 그때쯤에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아이들한테 전 되도록이면 이제 컬러로 배부를 해서 공부하기 눈에 보기 편하도록 가독성이 있도록 해서 계속 이제 읽게 시켜요. 이런 자료를 제가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이거 주기 전까지 기다리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공부시키고 노트 정리하고 내용 숙지 계속 확인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이제 여의도고 그리고 여의도 여고만의 그 스타일을 계속 연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강사의 자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해서 동형 모의고사로 자체 제작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동형 모의고사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계속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그래서 문제가 뭐 20몇 문제가 다 싹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학교 스타일로 그래도 연습을 시켜주면 이거는 사실 어디에서도 어떤 자료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들어야지. 여의도고 하나를 위해서 뭐 어떤 업체에서 만들어주고 이런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 맞는 스타일로 자체 동형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이제 좀 배웠으면은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실전처럼 푼 다음에 성적이 나와서 또 성적표를 어머니에게 알려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의도고 여의도 여고 이렇게 내신을 공부함에 있어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자료를 정말로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연구를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자료를 주는 게 저는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약속해주고 싶은 게 그 부분이죠. 난 정말로 연구 많이 해서 너네한테 도와주겠다. 너네는 내가 시키는 거 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최대한 여의도 여고랑 비슷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게 저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강의는 뭐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아이들한테 이해를 잘 시켜주는 그 문장의 구성 원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해석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전체 흐름까지도 논리적인 구조를 짚어주는 강의를 해준 다음에 이제 관리. 너네가 그거를 제대로 그럼 따라오고 있니?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정말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자료를 맞춤으로 제작한다는 거. 그 부분을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의응답 받을게요. 프린트물 같은 경우는 다 개인별로 왔을 때 선생님이 보시고 프린트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어떤 프린트요? 학교에 프린트물 나와서 그렇죠. 다 걷어요. 다 걷어서 학교에서 그렇죠. 그 프린트도 사실은 이제 아마 중학교 때는 그 프린트 자체를 복사해서 쓰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다시 제작을 해요. 깔끔하게. 지저분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편하게 봐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된다고 더 노력을 이제 기울여서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보기 편하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작년에 연합 그 반이 몇 명 정도 있고 여연은 몇 명 정도? 작년에는 10명 남짓. 저희가 여의도고 리뉴 학원이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좀 키워보려고 투입이 된 거고요. 물론 이제 저는 여의도 여고 경험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리뉴 학원에서 이제 한 거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키워보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숫자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퀄러티를 확실히 보여드리면 숫자는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의도 가는 사람이 여의도 어떻게 따로 유명하세요? 예, 따로 들어죠. 저희는 절대 철칙이에요. 학교를 섞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도 여의도 여고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그쪽 학교 앞에 학교들이 합쳐가지고 막 하고 막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리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딱 학교별로 나눠서 그 학교만의 수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공부하다가 일단 이게 제가 여의도 여고를 따로 해놨는데 안 가져가신 것 같아요.